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이제 네 번째를 그리겠죠. 첫 번째, 두 번째 99년에 한번 그렸고요. 2010년에 한번 그렸습니다. 10년마다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세계를 선도한다. 그 다음에 세계 몇 위에 과학기술 강국이 되겠다. 이런 약간의 그 어떤 선언적 의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궁극적으로 2045가 추구하는 가치는 저는 2045년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2045년은 광복 100주년입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의 의미는 25년 뒤는 다음 세대를 하는 거예요. 25년 뒤에 다음 세대. 저는 85살이 됩니다. 지금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은 40대가 되고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은 25세. 그 세대가 행복하려면 어떤 과학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초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는 손가락 끝에 있는 미래는 아니잖아요. 손가락 끝은 사실 현실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입니다. 25년이 먼 미래는 아닐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는 달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꿈입니다. 달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보자. 비록 2045년은 손가락 끝하고 달 사이에 어떤 시점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달을 보자. 달을 보면서 과학기술 미래 2045년에 필요한 것들을 그려나가자. 손가락 끝을 보기 시작하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헷갈린다. 그리고 자꾸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자꾸 안 되더라고요. 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 완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허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정책을 하면서 어떤 입안을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정책도 100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100% 완벽하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차선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도.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될 과거에서 정책도 100점, 100% 완벽한 정책은 오히려 그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하니까. 수요 계층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점짜리 100% 완벽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틈이 있어야 돼요. 룸이 있어야 돼요. 2045년, 25년들이 그리는 건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 60점, 70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맞춤형 치료제, 맞춤형 의료 시스템이 개념이 설계된 거는 10년도 훨씬 넘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구현이 안 되잖아요. 25년 뒤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전적 어떻게 보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조금 우리가 그 인종에 따라서 우리가 신약 개발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면 임상 3상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성별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인종의 황인종, 흑인종의 어떤 약은 듣는 약이 있고 어떤 약은 안 듣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인종의 유전적 백그라운드 좀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유전형이 이런 신약이나 바이오 쪽에 접목이 되면요,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임상 3상을 할 때, 이게 어떤 황인종이 잘 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 세계의 인종을 대상으로 해서 약효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황인종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이게 특성화 시키는 거죠. 그거로도 충분히 시장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맞춤형, 그리고 치료 효과도 굉장히 있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신약, 아니면 맞춤형 의료, 맞춤형 헬스가, 저는 반드시 와야 되고요. 고령화 시대 때 특히. 사실 건강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래 가치에서. 그래서 저는 25년 뒤에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바이오헬스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에 굉장히 무수한 인력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그동안에 정부가 엄청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과학기술이 매년 올해 27조, 내년 예산이 27조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느냐.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조금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죄송스럽습니다. 국민들한테 당장 보여주는 성과는 기업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화기 없었을 때 TDX, CDM이 그 당시에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CDM의 TDX는 기업이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AI 반도체 사실은 기업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확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기업이 더 잘합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 과학기술의 R&D는 그런 걸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미국의 과학기술, 미국 정부가 하는 R&D 연구개발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꾸준히 보면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의 정부가 하는 과학기술 돈 굉장히 많이 씁니다. 뚜렷하게 보여지는 결과가 뭘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과학기술자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사실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필요할 때 좋은 결과를 냅니다. 필요할 때. 뚜렷이 지금은 꽃은 안 폈지만 필 수 있는 역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집어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백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아, 이게 저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런 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2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봐요. 그것도 지금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많은 씨앗을 깔아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후보장 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뿌려줬던 게 있기 때문에 탁 올라오는 겁니다. 희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힘이 아니겠나 생각 들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진짜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인원과 사람의 차이가 뇌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뇌를 다 100% 활용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뇌의 사이즈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뇌의 어디가 중요하냐는 얘기합니다. 유인원은 이마가 발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마가 퍽 꺼져 있습니다. 그 이마에 해당되는 뇌의 기능이 전두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두엽에서도 앞에서 전전두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전두엽. 이게 뇌 속의 뇌예요. 그 전전두엽이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를 기억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퓨처 메모리에서 미래 기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폐가 있잖아요. 기억이라는 거는 과거를 이미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기억하는 그건 착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뇌에서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가상을 시켜서 만약에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국민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이 1년, 2년 계속 가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렵더라도 앞으로 1년 뒤는 괜찮아질 거야. 25년 뒤는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꿈을 갖는 순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까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뇌 속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이걸 미래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특히 그런 걸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기억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어주는 역할을 저는 과학기술이 하고 있고 과학기술자가 하고 있고 정부로 보면 과학이 좀 통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던져주는 그래서 미래를 좋게 기억해주는 행복하게 키워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